학교 교자라는 글자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왼쪽 글자를 보면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그렸어요. 나무의 줄기 부분이 되겠고요. 나무 잎사귀입니다. 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성해야 되겠지만 나무를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큰 대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큰 대자는 사람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머리, 팔, 그리고 몸통은 짧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고요.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머리가 달렸고 손, 발 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도 보면 머리, 팔, 몸통은 짧지만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고요. 다리, 이래서 다리가 꼬여있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차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교차시켜서 만든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울타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서 그 주변을 이렇게 두른 그 울타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주변에 있는 공간들과 구분지어서 따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가르칠 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X자 두 개처럼 보이죠?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이건 칠복자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듭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X, X, X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결승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승문자는 새끼줄을 꼬아서 매듭을 만들어서 문자처럼 썼던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X 두 개가 연결이 된 게 줄이 꼬여 있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X 두 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공부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삼각형의 일부분이 그려져 있죠. 여기를 마저 연결하는 게 원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동그라미가 변형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돼 있는 거는 아기의 팔이에요. 아래쪽 부분은 아기의 몸통입니다. 아기는 다리로 못 걸어 다니기 때문에 다리는 아예 그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기나 아주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부분이 남았죠. 막대기입니다. 이 모양이 변형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돼서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손가락이 5개여야 되지만 3개만 그려서 이렇게 손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손의 막대기, 다시 말해서 회초리를 가리키겠죠. 손에 회초리를 들고 아이에게 문자를 가리키는 상황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아홉구입니다. 이 글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낚싯바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팔꿈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를 나타낸 걸까요? 어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처음에 어떤 모양이었던지 간에 지금은 숫자 9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원을 따져봤을 때는 이 팔꿈치라는 설이 가장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져서 이런 모양을 나타낸 고대 문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변해서 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 손을 나타내는 한자 모양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서로 비슷하니까 이 구자를 나타내는 글자도 원래는 손이나 팔을 나타내는 글자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어느 학설에도 나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십이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12지 중에서 9번째 동물이 뭐냐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 원숭이에요. 그런데 이 12마리 동물을 보시면은 다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발이 없거나, 그런데 사람하고 가장 닮은 동물인 원숭이가 팔이 있잖아요. 묘한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이게 9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원은 분명치가 않고 팔꿈치라는 설이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지금은 9이라는 그런 의미만 남겨져 내려온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팔이나 손이나 팔꿈치를 나타낸 글자에서 변형이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국입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의 글자였어요. 그게 나중에 이 모양으로 바뀐 건데요.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모가 있는데, 이 네모는 성곽을 말합니다. 나라의 도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은 땅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중요했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다듬어 보면은 이런 느낌이 돼요. 이거는 흡사 곡괭이랑 비슷한 모양의 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합쳐봤을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살고 있는 마을과 땅을 적이 침입했을 때 창을 들고 지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나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만 썼었어요. 근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혹시 혹입니다. 마을과 땅을 창으로 지키고 있는 그림인데, 이게 왜 혹시라는 의미로 쓰였냐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언제 외적이 침입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침입할 것을 대비해서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처음에는 나라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지만 나중에는 점차 혹시라는 그런 의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또 따로 필요해졌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성곽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군사군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 글자가 변형이 된 거고요. 그 아래쪽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뭘 그린 거냐면 손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이 글자로 변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이 점 두 개는 골고루 나누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똑같이 골고루 나누었다. 그래서 균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래쪽 글자는 술의 본체고요. 판자가 연결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수레의 바퀴입니다. 이건 수레의 바퀴를 연결한 축입니다. 이렇게 수레의 모양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을 연결해 보면 이 수레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식량을 옮기는 그 수레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 수레들이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양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보이는 곳, 군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